개인 입장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세 개는 꼭 한번 해보세요. 2017년도에 제일 유명한 게 크립토펑크입니다. 전설적인 NFT죠, 이게. 처음 이게 나왔었을 때는 누구나 이게 뭔데? 그거죠? 이거 어디다 써? 2017년이에요. 얘가 등장하고서 이미 NFT 형태로 다 나오긴 했었지만은 값어치가 있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인정받기 시작한 건 언제냐? 작년 비플의 그림이 팔리고 NFT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이 크립토펑크는 10,000개밖에 없습니다. 딱 10,000개라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FT 아트하고 컬렉터블의 가장 큰 차이는 아트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판매하면 끝입니다. 그 아티스트 분들이 이거에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그림 실력을 올리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NFT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은 보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금방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내가 이걸 샀는데 어떻게 씁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서 작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비자. 이 여성분의 얼굴이 되어준 NFT를 약 1억 8천을 주고 샀죠. 이 금액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근데 이건 더 이해가 안 가죠. 코비드 에어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단 9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140억이에요. 그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어요, 세상이.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으면 달라지겠죠. 누가 갖고 있는데 동질감을 느끼려면 유명인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레나 윌리엄스가 저걸 갖고 있고 게리 바이너측이라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또 저 작품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0,000개 중에 하나를 우연히 아니면 재수 좋게 쌀 때 구매하셨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 구매하시더라도 이 무리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흐름에서 제일 유명한 크립토펑크를 잠깐 봤고 이 계보를 잇는 게 BAYC라고 하는 프로젝트죠. BAYC. BAYC는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안 모여요. 2-3명이서 시작해요. 이것도 작게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NFT만 발행해보자. 뭘 발행해볼까?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지루한 원숭이들이 있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 이 친구들이 있는 요트 클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언제 발행했냐면 작년 4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작년 4월에 NFT를 발행했는데 10,000개를 발행했어요. 이게 크립토펑크의 계보를 다 따라가요, 요즘 보면. 그럼 어떤 원숭이냐? 이런 원숭이들이에요. 이 원숭이입니다. 보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고 다시 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사서 어디다 쓸까? 최근에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의 바닥 가격을 보면은 바닥 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NFT는. 전체 묶어서 바닥 가격이 110이더리움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110이더리움이면 지금이야 뭐 이더리움이 100만 원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한참 30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 원숭이 한 마리 얼마예요, 그러면? 3억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4월 달에 얼마에 팔았을까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자, 여러분들 1,000만 원이었으면 사시겠어요? 이때 당시에 작년 4월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회를 당연히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글로벌이니까 내 지갑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산다? 아닌 거죠. 100만 원이요? 친구가 진짜 좋다 그러면은 속는셈 치고 하면 돈을 묻어봤을 것 같아요. 거의 50만 원대 나왔었어요. 그게 지금 불과 1년 사이인데 3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 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프로젝트랑 물론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높죠. 너무 높은 거랑 더하기 무슨 생각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게 이때 알았었으면.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때 알았으면. 항상 우리 그런 후회 속에 살잖아요. 예전 2020년도에 삼성전자가 한번 폭락했었을 때 그때 샀으면 누구나 그 생각만 하죠. 근데 지금 안 좋잖아요, 장이. 지금 살 수 있나요?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때가 내가 샀으면 그때 샀으면 됐겠지만은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더 올라갈지는요. 프로젝트 자체는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긴 하지만 어쨌든 금액이 올라갔는데 금액이 올라간 것만이 아니라 홀더들이 되게 끈끈해요, 여기는. 내가 작품을 사서 NFT를 사서 안 파는 걸 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고 있어요. 누군가가 작품을 갖는데 계속 들고 있게 만들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걸 팔았을 때보다 얘를 갖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걸 줘야 되는 겁니다. BYC는 그걸 잘해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파티 같은 것들을 하고요. 파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NFT를 추가 발행해 주기도 해요. 이건 뮤턴트 웨이프라 그래서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NFT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치가 또 얼마까지 갔느냐? 4,5천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 여러분들은 초기에 투자했을 뿐인데 그저 NFT를 티켓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초반에 여러분들이 티켓을 하나 구했을 뿐이었는데 그 멤버십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저작권에 대한 것까지 풀어줬기 때문에 이걸 제일 잘했습니다. 사실 저작권을 풀어주니까 이건 내가 투자했던 원숭이인데 너무 예쁜 거죠. 얘로 사업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요. 와인병에 붙여서 파는 거라든지 유니버셜 뮤직 같은 경우는 이 원숭이 4마리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음반을 내기도 하고 하나의 좀 셀럽이 돼버렸죠. 이쪽 생태계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제일 유명한 관리인 원숭이입니다. 이 원숭이를 받은 사람이 가격이 높지 않아요. 근데 본인 거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요. 사실 이 원숭이는 저 요트클럽의 관리입니다. 그 스토리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원숭이들 10,000마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그걸 정말로 소설로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타가 됩니다. 또 다른 NFT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사업권에 대한 것까지 풀어줬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더 많이 키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커뮤니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컸어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NFT 프로젝트들이 이거를 하고 싶어 하죠. 최근 사례입니다. 4월달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BAYC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라바랩스의 크립토펑크를 인수를 해요. 저 시리즈를. 이거는 미피치라는 같이 인수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태계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서 뭘 하느냐? 코인을 발행을 했죠. 이 코인과 연결되는 겁니다. 에이프 코인, 원숭이 코인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홀더들한테는 일정 비율로다가 얘를 무료로 줘요. 매달 혹은 매주 이런 식으로 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만 갖고 있었었는데 NFT도 주기적으로 공짜로 하나 받고 여러분들이 유명하니까 같이 사업하자는 분들도 많이 받기 시작하고 여기다가 코인도 준대요. 이 코인을 그냥 받았는데 가격이 또 얘가 100만 원, 1000만 원씩 갑자기 막 생깁니다. 그럼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NFT 시장의 채굴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들어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스테이킹, 태굴 다 나오는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메타버스 게임도 만들어서 이 게임까지 런칭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죠. 또 부동산 랜드를 팔았습니다. 랜드를 팔아서 성공적으로 셀링을 했었죠. 국내 사례 중에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데들이 트레저스 클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쪽에서는 생태계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그래봤자 1년입니다. 우리나라 1년인데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런 클럽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클럽이란 이름을 쓰는 게 요트클럽 BAYC 계보로 있는 거 10,000개씩 나오는 이유는 크립토펑크 시리즈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보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작품이 예쁜데 감동적인 이거보다도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프로젝트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성장 가능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지 이거를 보고서 판단하는 걸로 컬렉터블 시장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금액적인 것들이죠. 주가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트러스 클럽은 이 마스터라고 하는 NFT를 이미 완판시켰고 이게 아마 2배 이상 올랐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 특성하고도 제휴를 맺어서 이걸 판매하기도 했었고 도시오브하고는 최초로 NFT 예능을 만들어 판매를 했죠. 이제 하반기에 도시오브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제휴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생활건강하고는 한정판 NFT 굿즈라 그래갖고 벨리브 시리즈를 만들었었고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집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메타콩즈가 국내에선 제일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한때 이 하나의 메타콩즈가 한 3천만 원까지 갔었었죠. 그 지금도 한 1,000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제휴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가 컬렉터블의 시장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쪽 시장에 뛰어들면서 작년에 메타버스로 마케팅을 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NFT로 마케팅을 하면서 고객들을 모아서 긍정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브랜딩화하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니까 개발자 뽑으면 되죠. 방향 정하면 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 왜냐면 크립토 씬이라 그러는데 이쪽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렇게 잘하고 있었던 클럽들하고 제휴를 많이 맺는 편이에요. 아니, 아티스트 쪽에서는 선미아 클럽이 그래도 성공 케이스입니다. 우리 가수 선미 씨 얼굴을 제너레이티브 아트로 만들어 갖고 판매를 했고, 이것도 역시 로드맵이 탄탄해요. 클레이 에이프 클럽이라는 곳이 있죠. 클레이 기반의 원숭이를 만들었던 곳인데, 이게 첫 번째 원숭이들이고 여기 두 번째 원숭이들, 뭐 베이비키라고 해서, 여긴 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크러스트라든지 여기도 제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NFT 쪽 봤었을 때 여기가 좀 그 오픈 채팅방 관리나 이런 것도 잘 됩니다. 잘 뭉쳐요,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대화도 좀 많이 나누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랜드 만드는 랜드 세일 들어간다라고도 해서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22년 대기업들의 어려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현대건설은 75주년 기념으로 해서 NFT를 메타토이 드래곤즈하고 같이 해서 발행했습니다. 자,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어디냐?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에서 NFT 기반, P2E 기반의 게임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뭘 줬느냐? 열쇠를 줬어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긴 했는데 이 다음은 이제 해답이 나와야 될 거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메타공유랑 처음에 이벤트를 같이 했었고, 얘를 지금 리빌해서 판매까지 했었죠. 얘는 이제 모브라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는 메타 모빌리티를 작년부터 좀 밀고 있어요. 메타 모빌리티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 슈팅스타. 슈팅스타라는 별똥별이 떨어져서 얘네가 됐다는 스토리가 일단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있어갖고 홀더들이 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편의점이 좀 잘하죠. CE하고 GS25 이런 편의점들을 보시게 되면은 편의점은 간단합니다. 이제 NFT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어디다 쓸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에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 근데 편의점들 입장은 커뮤니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한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 이벤트를 해서 우리 CEO 앱을 사람들이 설치하게 만들고 안 썼던 사람들도. 여러분 쉽거든요. 포켓 CU라는 앱을 깔아서 CU 편의점에서 뭔가 사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포켓 CU QR코드를 찍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거 한번 해보는 거죠. 나도 앱도 한번 깔아보고. 그리고 나면은 추첨할 수 있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응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첨자가 발표되면 레이레이 작가님의 이 3개 중에 NFT 하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첨이죠. 뭐 개당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한 거였어요, 저것도. 두 번째는 GS가 했던 겁니다. 상기미라 그래갖고 이렇게 삼기미 캐릭터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NFT로 줬죠. 세 번째, 메타공주. GS25시에 떴다. 그러니까 이쪽 씬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대단한데?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게 뭔데?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명확했던 거는 GS페이를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GS페이랑 간편 결제로 3,000원 이상을 쓰게 되면 자동 응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푸빌라는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근데 이건 신세계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는 제가 봤던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것보다도 NFT로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일 잘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레어리티가 나눠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백화점 갔을 때 주차권을 더 받을 수 있다라든지 커피를 준다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백화점은 멤버십 관리 쪽으로 요즘 쓰고 있어요. 이거는 푸빌라 소사이어티라고 돼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셔서 전체 로드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는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범죄도시 2가 나왔었을 때 CGV라든지 빼빼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든 NFT를 들이면서 생태계를 만드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금 NFT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NFT 거래소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무료로 에어드랍해서 나눠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이미 그런 것들 다 받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응모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응모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지갑이 없으면 당첨이 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작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드렸고, 자, 정리할게요. 개인 입장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해줬던 겁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세 개는 꼭 한번 해보세요. 트위터에 들어가셔서 NFT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것들. 내가 현대 쪽에 관심이 있는데 현대백화점 NFT 검색하시면 관련된 얘기들이 쭉 스레드로 나옵니다. 그걸 보시는 것들. 디스코드. 디스코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 메뉴가 많고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그 디스코드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 잘 알아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이렉트 메시지가 날라와요. 어제 NFT 민팅 놓치셨죠? 그 프로젝트 제가 당신을 위해서 추첨됐다. 이거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해요. 뭐죠?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누르시면 지갑 다 털려요. 해킹이 많이 일어나요. 그 디스코드 웬만하면 DM은 다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는 정도로 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는 제일 괜찮은 거는 오픈 채팅방을 검색해 보시면 잘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내가 홀더가 아니라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요.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제대로 NFT가 되고 민팅이 됐다는데 그 다음에 홀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홀더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운영자 측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을 담그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부터 슬쩍 보시면서 이벤트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NFT 발행하는 참여하는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거 제가 샘플 하나 갖고 왔어요. 세븐일레븐에서 얼마 전에 미니스탑을 인수했죠. 미니스탑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샌드 아트로에서 NFT 발행을 했습니다. 7,110명한테 발행이 됐고 그 중에 운 좋게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저는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세븐일레븐에 NFT라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연결시켜놨고 저는 세븐일레븐 갈 때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면서 얘를 찍게 되면은 그럼 이제 클레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코인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주는 걸로 이벤트가 돼 있어요. 좋더라고요. 조금씩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기회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Q&A 들어왔던 거 답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받았던 게 이걸 썼어요. 2021년 NFT 아트 시장은 아마추어들이 진입이 가능했었다면 지금도 아마추어들이 NFT 그림을 제작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가요? 위 질문에 이어 제가 지금 풍광사진 같은 것도 NFT로 발행 가능할까요? 자, 두 개 답변 드리면은 첫 번째, 아마추어들이 가능했다. 지금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냐? 가능하죠. 가능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기회의 문이라는 게 좁아져 있는 건 맞습니다. 작년은 꽤 그림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판매가 더 많이 됐었고, 근데 제가 NFT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NFT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티스트들이 자기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어요. 이건 확실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께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보려면은 갤러리에 갔어야 되거든요. 갤러리에 가서 둘러봐야지만 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 된다 그래서 집에서 어떤 작품이 좋지? 하루 종일 웹서핑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근데 이게 NFT로 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NFT 사이트들, 오픈시라든지 아니면 슈퍼레어라든지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진짜 명작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기도 하는 거고, 신진 작가인데 가격이 올라간 게 있으면 이런 그림도 있구나 구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회는 좀 더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예전처럼 이게 NFT라고 무조건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줄긴 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냐? 낼 수 있죠. 근데 아마추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까지 아마추어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마추어잖아요. 제가 그렸던 그림이 지금까지 팔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비싸진 않아요. 몇 억씩 벌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기회는 계속 있고 저는 그걸 축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끝난 시장이 아니라 시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NFT 시장은 제가 복사가 안 된다고 썼잖아요. NFT는 복사가 안 됩니다.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그렸던 그림을 복사해가지고 제가 NFT 거래소에 안 올렸는데 먼저 올리시면 돼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먼저 인증받아 버리잖아요. 구매하는 사람은 똑같이 생겼는데 헷갈리는 거죠. 그런 스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프로젝트일수록, 그래서 제가 NFT 프로젝트를 이야기 드렸고 커뮤니티를 이야기 드리는 게 저거 메타콩주 올라가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오픈시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사시는 게 아니라 공식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걔네들을 링크를 주는 공식적인 거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불법으로 올라와 있는 그림, 정말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걸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뭘 하시면 되느냐? 브랜딩을 하셔야 돼요. 비플도 지금까지 자기 브랜딩을 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아주 간단하게 인스타그램 올리는 거, 자기 홈페이지가 있다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인 걸 알 수 있도록 그쪽 올리는 거, 트위터 계정 만들어서 그림 올려야죠. 그냥 글로벌리하게 사람들이 보면서 괜찮으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해시태그 되면은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예전보다 노력은 더 많이 필요해졌지만은 좀 필요하다. 풍광 사진 것도 NFT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진짜 아무나 가능해요. 자, 정말 황당한 거 본 거는 자기 눈 이렇게 해가지고 눈 사진도 올라와요. 네.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NFT로 올라와도 됩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NFT 거래소들은 요즘 대부분 NFT를 발행하실 때 수수료를 안 받아요. 예전엔 발행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고속도로에 올리는 즉시 수수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입 장벽이 있게 되면은 그런 사진들 안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오픈해서 오픈 플랫폼이 열려 있는 곳들은 다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은 NFT가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는데 체감이 되지 않는데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변화의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대표적인 변화는 그겁니다. 어디 들어갔을 때 멤버십.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저 편의점 갔었는데 조금 더 승인받는 것들도 있고, 그런 멤버십이라든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북클럽 같은 경우에도 발행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멤버십 가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딴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소유권을 넘길 수도 없고 지금처럼 뭐 미스터 트롯부터 시작해서 콘서트 많이 열리죠. 이걸 NFT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고 멤버라는 입증이 될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건 값어치가 크다고 봅니다. 그쪽 분야가 먼저 될 거고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렇다시피 일상 속에서 수료증을 발급해주거나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시장이 커질 거예요. 일상의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이미 시작은 됐고 이제 천천히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뭐 엄청 활성화가 되는 거는 이건 언제라고 저희가 접점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라고 오래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럼 대기업들 중에서 마케팅하는 곳들이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장에 관심이 몰리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봐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어쩌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해서 좀 받아놓을 수 있는 것들 이제 구매하거나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대기업 이벤트에 참여해서 좀 빨리 남들보다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은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세 번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NFT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올 수 있나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기본적으로 요즘 NFT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제 책도 나와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다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다 보면 그 NFT 책 진짜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시장에 나온 거는 웬만하면 다 사보는데 관점은 다 비슷해요. 언제 나왔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근데 보면은 이제 아티스트가 썼을 때 관점이 다르고 투자자가 썼을 때 관점이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안 해보신 분들이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이제 보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그거 있잖아요. 이것저것 참고서 갖다 놓고 똑같은 거 반복되는 문제 나오면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고 기본적인 정보는 책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정보 보통 어디서 봐야 되느냐? 살아있는 정보를 보셔야 되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신문기사 뉴스에서 NFT라고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고 그러니까 기본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오픈 채팅방, 디스코드, 트위터 여기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아쉽다면은 일상 IT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네 번째, 처음 책을 저술한 시점과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코인 시장만 안 좋고 NFT 시장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실물 경제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 안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기 좋고 이건 가상 쪽에 섰으니까 실망감을 제일 느끼기 좋은 게 가상화폐 쪽하고 NFT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한 발 좀 물러서도 볼 때는 맞죠.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하신다라면 좀 저렴해진 NFT도 있으니까 몇 개를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우리 투자를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뭐 이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거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한 프로젝트들을 하나씩은 사놓고 있는 게 안 팔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에도 가격 많이 올라가서 지금 안 팔고 있거든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점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뭐 금액이 오르면 당연히 팔아야겠지만 좀 길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하반기 정리가 한번 돼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항상 이제 물갈이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거품처럼 올라왔다고 한다면 지금이거든요. 작년에 NFT가 그래도 이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올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가 의미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럼 거기에 대한 시장은 답을 해줘야 됩니다. 답을 해주는 걸로 조금씩은 바뀌고 있죠. 그 중에 하나로 올 수 있는 거는 제가 NFT 살려면은 암호화폐 있어야 한다 그랬었죠. 여기 암호화폐가 없는 분들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코인 지갑을 만들기 두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만들었다 털리면 어떡하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코인 시장이 그 NFT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한 소수 15% 20% 정도만 이 시장에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0%인 사람들은 다음 주에 현대가 리뷰를 한대, 뭐 NFT 민팅한대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 결제가 되느냐, 그래서 현금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게 좀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지지난주부터 국내는 클립드롭스라는 카카오에서 하는 거래소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해서 현금 거래가 가능해요. 현금으로 살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롯데홈쇼핑에서 롯데홈쇼핑 앱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NFT 지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NFT라고 검색하면은 홈쇼핑 앱에서 NFT를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장바구니 집어넣고 나서 여러분들 뭐 L포인트 이런 거 써가지고 사고 심지어는 그 NFT 사면 정리까지 해줘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대중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건 정책이에요. 정부에서 NFT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건 투자라면 세금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봐야죠. 현재까지 이쪽 시장에는 세금이 없죠. 그건 마찬가지고. 근데 NFT를 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의 수집품으로 볼 것이냐, 이게 좀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쪽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트렌드 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1년, 2년 정도 이렇게 되겠다를 보는 거지 10년을 예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액자죠. 디지털 액자 분야는 뜰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소유한 걸 걸어도 봐야 되거든요. 그럼 NFT가 필요한데 NFT 스마트폰을 보면 자랑이 안 되잖아요. 전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하고 LG 같은 경우에 올레드 TV라든지 여기 NFT 기능을 집어넣는 이유가 걸어놔서 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이 낙찰됐었을 때에도 낙찰된 거를 그 삼성 거였나? 그 TV에 넣어서 줬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은 갈 거예요. 그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디지털 액자 시장에 좀 바람이 부는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쪽은 전시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 연계는 계속 될 겁니다. 오프라인 연계가 되지 않으면 NFT는 지금 저는 힘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디센트럴랜드라든지 그런 곳에 크립토복셀이라든지 메타박스 게임 공간 내에서 전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내 캐릭터를 움직여서 보면 재미는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 딱 전시가 되어져 있다? 그럼 볼만한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하반기에 더 많이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간들의 NFT 작품들이 전시회를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풀어서 그냥 다 같이 설명을 하자면은 사실 NFT하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그 웹 3.0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좀 나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웹 3.0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만큼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가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 이제 P2E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내가 플레이한 것만큼 돈을 벌어간다. 보통 P2E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M2E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는 내가 움직인 것만큼 돈을 벌어간다예요. 그래서 M2E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든지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X2E라고 얘기를 해요. 뭐든지 우리가 한 거에 기여한 것만큼 우린 돈을 벌어가는 구조. 근데 이 돈을 뭘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의 토큰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토큰을 많이 쌓아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다시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 그 M2E라든지 P2E라고 하는 거는 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확연하게 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왕이면 우리가 참여한 것만큼 보상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달리기를 하실 때 보상을 받는 것들도 있어요. 만보기 달성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 첫 사면 껐다가 킬 때 광고를 보면 캐시를 주는 이벤트도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보상을 제대로 준다라고 한다면 보상을 주는 대로 가야죠. 이 보상을 뭘 줄 거냐 해서 아까 코인을 제가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까지 연계되는 걸로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몇 개 유명한 프로젝트를 팔로잉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현대카드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현대카드 NFT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현대카드를 팔로잉 하시고 제가 얘기했던 플레이 클럽 이런 데를 검색해서 팔로잉 하시게 되고 메타콩즈도 또 영어로 쓰셔야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몇 군데 내놓게 되면은 트위터 알고리즘 특성상 NFT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걸로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NFT가 구현되는 형태는 지금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뭔가 NFT를 메타버스에 봐야 돼 이런 게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형태에 제일 걸맞는 거는 이제 갤러리가 많이 들어가고요. 들어갔었을 때 내가 만든 거를 전시 작품을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크립토복셀이라든지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이름의 게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땅을 일부 사서 전시관들이 전시를 해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보고서 내 캐릭터가 직접 들어가서 작품 보고 오픈시랑 연결해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연결되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을 주는 거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까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모베드를 줬었을 때 내가 보유한 걸 쓸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입장권처럼 내가 갖고 있는 NFT가 있으니까 암호화폐 지갑으로 승인을 받고 들어가서 그럼 거기를 그 안에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제대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